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move, copy, rotate, mirror 편집 명령 몇 개 좀 볼 거예요. 편집 명령을 볼 건데, 자, move, 자, 렉탱글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익숙한 걸로 해야지. 자, 또 다른 렉탱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move 명령은 move로 시작을 하지만 예약어는 그냥 m 한 글자로 돼 있을걸요? 그죠? m 해도 됩니다. 자, 클릭하면 기준점을 잡으라고 해요. specify base poin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점 잡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한 다음에 끝. 이런 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오스냅을 우리가 명령 간에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그거랑 같이 결합해서 한번 봅시다. 자, 오스냅을 한번 열어보면 현재 저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 정도만 써요. 보통 저는 이거 다 안 써. 보통 엔드, 센터, 인터섹션 이 정도만 놓고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얘의 중간을 이 중간에다 맞춰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자, 오스냅에서 미드 포인트를 켠다. 그다음에 라인을 그린다. 무브를 한다. 그다음에 지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 작업하다가 잘못 클릭해서 에러가 날 확률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스냅을 많이 설정 안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제 오스냅을 일회성으로 임시로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오스냅 설정창에서 보면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엔드 포인트의 앞 세 글자 END, 미드 포인트의 앞 세 글자 MID, 센터 포인트의 앞 세 글자 CEM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해졌죠. 뭐 이건 잘 안 쓰니까. 그다음에 NOD, QUA, INT, EXT, INS, PER, TAN, NEA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죠. 철자를 알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옮길 때 기준점 잡으라고 하죠. 여기서 MID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명령창에 MID 하고 of 이렇게 나와요. 어디 어디의 중간. 그 어디 어디가 어디냐? 어디 어디가 여기야. 잡히죠? 미드 포인트가 지금 활성화돼 있어요. 자, 이건 일회성입니다. 이거 클릭하고 나면 해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MID of 잡히죠? 클릭. 이렇게 하면 명령어 한 번에 끝나요. 복잡하게 명령어 여러 개 실행할 필요가 없겠죠.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오스냅들도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라인 오스냅, 그러니까 명령 간에 이렇게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좌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할 수 있어요. 이걸 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 좌표에 원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좌표의 성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Z좌표 이걸 따로따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 아까처럼 똑같이 옮기는데요. 얘의 정중앙과 얘의 정중앙을 딱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오스냅 켜서 인터섹션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 무브 해서 자, 교차점 잡고 이렇게 옮긴 다음에 또 지워 이렇게 하면 너무 노가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요.
오브를 하는데, 자, 점 x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 x 오브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지금부터 내가 클릭할 좌표에서 x 성분만 가져올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요 점을 잡고 싶은 건데, 그죠? 그러면 이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좌표는 여기에 2분의 1점, 단변에 2분의 1점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클릭하지 말고 미드 오브 연속적으로 넣어요. 점 x 오브 미드 오브로. 그러면 내가 지금 중간점을 잡으려는 좌표에서 x 성분만 가져와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중간점이 잡히죠. 클릭하게 되면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need yz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y 성분하고 z 성분은 어디 갔는데? 이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mid 오브 네가 필요로 하는 y 값과 z 값은 이 중간점에 있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값은 여기서 가져왔고요. y 값, z 값은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미드 포인트 잡았어요. 그럼 어때요? 정중앙에 잡히죠? 그죠? 자, 이제 중앙에 매치시켜야겠죠?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결과는 똑같아요. 자, 점 y 오브 y 값만 가져올 건데 미드 오브 중간점에서 가져올 거야. 어디에? 여기서. 자, 그러면 y 값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자, 메시지를 보면 need xz 이렇게 나옵니다. x 값, z 값 달라고. 그러면 그 x 값과 z 값은 이 중간점에서 가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x값, y값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범위는 아니지만, 자, 3차원 공간으로 갑니다, 이제. 자. 박스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박스가 보이죠? 자, 요 렉탱글의 중앙점을 갖다가 요 최적의 중앙에 놓고 싶어요.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무브. 자, 점 x 오브 미드 오브 여기서 x 값을 가져오고요. 다시 y 값, z 값이 필요하니까 미드 오브 여기서 y 값, z 값만 가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이 잡혔죠. 자, 근데 여기는 3차원 이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점 x 오브 미드 오브 여기 자, 됐죠? 그다음에 점 y 오브 미드 오브 여기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need z라고 나오죠. 왜냐면 두 번째도 y 값밖에 주질 않았기 때문에 z 값은 여전히 없어요. 여기서 z 값을 알면 수치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모르면 다시 한번 미드 오브 높이의 중간 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박스 정중앙에 매치가 돼요. 자, 이 박스 예제까지는 안 해보셔도 되는데 평면에서 움직이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 된 사람은 손.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요. 카피 명령이 있어요. 카피 명령. 자, 카피 명령은 카피 철자 4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약어는 C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5로만 입력하셔도 돼요. 가급적이면 항상 얘기드리지만 이게 풀 스펠로 외우셔야 돼요. 카피를 하게 되면 무브할 때랑 똑같이 기준점을 잡으라고 해요. 기준점을 잡고 목표하는 좌표를 주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피 명령이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저는 오전에 수업을 한번 해서 원래는 디폴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계속 클릭할 때마다
복사가 되게끔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멀티플 모드예요. 멀티플 모드인데 그 옵션 조정을 어디서 하냐면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나서 기준점 잡기 전에 여기 옵션을 보면은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 그죠?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서 M 입력을 해주면 이때부터 이제 멀티플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캐드를 재실행했을 때는 기본값으로 멀티플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싱글 모드로 바꾸고 싶으면 한 번만 복사가 되게끔 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모드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 예약어가 5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5 입력하시면 여기 싱글로 할 건지 멀티플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드 그 옵션을 선택했을 때의 디폴트 값이 싱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한번 입력하시든지 S 입력하시든지 하시면 복사할 때 이번에는 한 번만 복사가 되고 끝나요. 자동으로. 자, 카피도 복제가 된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무브 명령어와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좌표 필터나 그다음에 인라인 오픈랩 커맨드도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피를 하면서 기준점을 하나 잡았는데 기준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기준점을 잡았을 때 눈썰미가 빠른 사람들은 무브 때하고 다르게 어레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어레이 옵션은 뭐 하는 거냐? 자, 눌러볼게요. A 눌러보면 Enter number of items to arra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배열을 할 개수를 지정해달라. 뭔지 모르겠지만 뭐 시킨 대로 해봅시다. 자, 9 이렇게 되면 복사를 할 좌표를 내가 정하기 전에 이미 같은 간격으로 9개가 배열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번 이렇게 복사를 등간격으로 할 일이 생기면 미리 아이템 개수를 넣어주고 한 번에 끝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세세한 옵션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잘 안 쓰는 이런 것들은 내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카피를 할 때도 어레이 방식으로 복사를 할 때도 여기 사실은 옵션 하나 더 있어. 이렇게 fit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좌표를 내가 클릭하지 않고요. fit 옵션을 넣어주면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본과 맨 마지막 사본의 총 구간을 입력을 하고 그 안에다가 9개를 뿜빠이 해가지고 n분의 1로 쫙 때려넣는 방식.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 언제 이용하냐? 언제 이용할까요? 계단 만들 때. 계단은 n분질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쭉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얘 가지고 계단을 만든다. 그냥 구별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죠? 카피 해가지고 얘를 기준점 그래서 어레이 배열로 하고 총 9단 올라갈 건데요. 그러면 배치점은 여기. 계단 끝.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치수가 딱 안 떨어져. 그런 경우 있어요. 원래 계단은 예를 들어 180에 270 이렇게 계산했는데 딱 안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뭐예요? 180에 270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한 단만 삐꾸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n분지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총 구간을 예를 들어 자, 여기가 끝나는 점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조정해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카피 명령의 어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로테이트가 있어요. 로테이트. 자, 여기 이미 지금 렉탱글 하나 기울어져 있죠? 자, 로테이트. 로테이트를 다 치면 좋은데 얘하고는 R5. 그죠? 난 저렇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튼. 자, 로테이트 명령 실행하고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면요. 네, 기준점 잡으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명령 실행하면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설정 값들이 다 있어서 ANGDIR, Angle Direction,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Angle Base 해가지고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작 각도를 0도로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이 갈색 이 고무줄이 0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앵글 베이스가 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이거 보고 그대로 따라 쳐가지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앵글 디렉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운터 클락 와이즈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거 만약에 시계 방향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CW 입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하거나 혹은 크로스헤어 밑에 뭐라고 써있죠? Specify Rotation Angle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45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45도 고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봤다시피 앵글 베이스가 지금 0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갈색 점선이 항상 0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렉탱글 지금 놓여있는 지금 자세를 봤을 때 내가 기준점을 여기를 잡으면 항상 각도를 반대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하려면 로테이트 하고 나서 기준점 잡았을 때 밑에 옵션이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Specify the reference angle. 요거는 1회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앵글 베이스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잡으시면 결과가 또 달라져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 각도로 하겠습니다. 앵글 베이스를 지금 이 각도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고무줄을 따라서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아까 같은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25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하고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가자. 자, 로테이트. 그래서 기준점 잡고, 자, 레퍼런스 앵글. 이번엔 거꾸로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처럼 움직이게 되겠죠?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시. 로테이트. 자, 기준점, 레퍼런스 옵션 주고, 기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레퍼런스 앞에 카피 옵션이 있어요. 카피 옵션. C를 눌러주고, 다시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준 각도. 이 각도를 이렇게 45도로 바꿔줘. 라고 하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제된 새로운 렉탱글을 그만큼 회전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심화 단계. 예. 자, 두 렉탱글의 꼭지점은 서로 여기 맞닿게 하고요. 이 엣지와 요 엣지가 평행한 각도가 되게 하려면 방금 아까 후딱 지나가면서 한번 봤겠지만 자, 로테이트 할 때 회전 기준점은 여기에요. 여기를 축으로 무조건 돌아요. 레퍼런스 앵글은 자, 뭐 미드포인트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그죠? 계산하면 사실 이 각도나 이 각도나 똑같다는 거 이제 CAD가 인식을 하니까 이런 건데. 자, perpendicular to 해가지고 여기에 직각으로 꽂게 해주면 얘와 얘의 각도는 평행하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게. 미러. 미러가 있어요. 미러가 있는데 MIRR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예약어가 MI로 해도 돼요. 네. 미러예요, 미러. 자, 미러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대칭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대칭 복사죠, 기본값은. 그래서 specify first point of mirror line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칭 축이 될 첫 번째 좌표 주세요. 자, 두 번째 좌표 주세요. 자, 두 번째 좌표 주고 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본 지울래 말래. 그죠? erase source objects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원본 지울래 말래. no 하면 복제가 되는 거고요. yes 하면 원본이 사라지고 대칭 이동된 것만 남아요. 네, 요건 별다른 옵션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explod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게 순서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explode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폴리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묶여 있죠. 그죠? 렉탱글도 여러 성분이 하나로 묶여 있죠. 이거를 따로따로 좀 편집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explode 해서 이렇게 4개의 라인으로 분해가 되겠죠. 폴리라인도 마찬가지로 explode 하면 각각의 라인으로 다 분해가 되겠죠. 그죠?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다음 시간인가 다음 시간인가 정도 한번 나올 텐데 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블락은 이제 지금처럼 여러 개의 엔티티들을 묶어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다루는 이런 기능인데 지금 우리가 블락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잠깐 제가 딴 도면에서 좀 가져오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이런 의자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이 도면상에 블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분 변경을 하거나 편집을 해야 될 때 이때도 역시 동일하게 explode 명령을 써서 블락을 해체를 해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편집이 가능해지겠죠. 자, explode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트림과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가 있는데 요거는 트림 뭐 하는 거냐? 트림은 말 그대로 특정한 엔터티를 기준으로 다른 엔터티를 끌어내는 작업이에요. 가위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림이 처음에는 지금 퀵 모드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냥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자동 인식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자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퀵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트림을 이렇게 편하게 쓰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할 확률이 있어서 뭔가 중요하게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센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센터라인이 만약에 상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상에서 센터라인의 레이어를 잠가버리든지 락을 걸어서 아예 잠가버리든지 편집이 불가능하게. 그 다음에 트림 같은 이런 편집 명령을 쓸 때 조심해서 써야죠. 어떻게 조심해서 쓰냐? 여기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가 있어서 물론 일회성으로는 커팅 엣지를 강제로 지정해도 되긴 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5 입력하시면 여기 퀵하고 스탠다드하고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퀵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스탠다드 모드로 정하면 뭐라고 명령이 나오냐면 select object to trim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를 도구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를 도구를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스탠다드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트림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그냥 무턱대고 잘리지가 않아요. 커팅 엣지를 잡으라 그래요. 커팅 엣지. 그래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자를 겁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자를 오브젝트를 정하라고 나와요. 그제서야 잘립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방식이 스탠다드 방식이고요. 옛날에는 명령어의 디폴트가 이 스탠다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모드 자체가 캐드를 시작하면 퀵 모드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냥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막 쓰더라고. 근데 뭐 이게 뭐 조심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트림이란 명령어는 이렇게 간단한데 요거에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을 좀 볼게요. 이런 거 써먹어야죠. 자, 카피 가지고서 어레이 모드로 한 12개 정도를, 12개 정도를, 자, fit 값을 써서,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쫙 자르고 싶어요. 네. 다음 트림. 그러면 여러분들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다 클릭하실 거예요? 이렇게는 작업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옵션이긴 하지만, 펜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펜스. 네, 펜스라는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쫙 그어주시면 한 방에 잘려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트림. 지금 퀵 모드지. 자, CP라는 옵션이 있어서요. CP, Closed Polygon. 네, CP 요새 작동 안 하나? 퀵 모드에서는 못 쓰게 있나 보구나.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CP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Closed Polygon. 그 다음에 이제 Windowed Polygon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형 형태로 잘려나갈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트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림 명령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장식벽을 하나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막 간격 중심으로 드로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트림을 하겠죠. 트림을 하게 되면 퀵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트림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하고 말해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재빠르게 스탠다드 모드로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커팅 엣지 선택하고 안전하게 펜스 옵션 써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후딱 작업을 하시고, 자, 만약에 이렇게 오프닝이 생긴다. 그러면은 역시 펜스 옵션 써가지고 이때 오스냅이 잘못 걸리면은 엉뚱한 걸 잘라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스냅 해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오스냅이 걸리면 안 돼요, 이럴 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쭉 한번 그어주면 이렇게 오프닝을 따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트림을 이제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가 extend라는 명령이 있어요. extend라는 명령이 있는데 extend 명령어는 길이가 닿지 않는 거를 다른 특정한 엔터티까지 연장해서 닿게 해주는 거예요. extend 명령을 보시면 여기도 모드가 있어요. 여기도 모드가 있어서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퀵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지난 시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돼 있는데 원래는 퀵 모드로 돼 있어요. 이게 퀵 모드로 돼 있어서 예약어는 EXT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되나? EX 되네요. 자, EX나 EXT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퀵 모드에서는 그냥 이렇게 닫는 거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막 되게끔 돼 있어요. 원래 돼 있지만 만약에 선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라고 그럼 하면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이제 퀵 모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퀵 모드에서 이제 크로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펜스 모드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실제로도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펜스 옵션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쭉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거 보통 트림이나 엑스텐드 작업은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톡톡톡톡 끊고 이렇게 톡톡톡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방식에 좀 익숙해졌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고, 용어 면에서는 이제 커팅 엣지라는 말이 익스텐드에 오면은 바운더리라는 말로 바뀌는 거, 그 정도 차이죠. 그 다음이,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케일.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렉탱글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렉탱글 하나 그렸어요. 자, 스케일 명령어의 예약어는 SC만 입력하시면 돼요. 기준점 달라고 하고요. 자, 기준점 잡고, 움직여보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 specify scale factor라는 말이 나오죠. 예, specify scale factor. 그래서 배율을, 스케일 배율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1이면 100%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변동이 없겠죠. 그죠? 이제 1.35 이렇게 하면 135%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135%라고 입력하면 될까? 실제로? 135, 해보지. 135, 135%. 안 되죠. 항상 이렇게 지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1.35. 그럼 이게 135%입니다. 이렇게. 이거 반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되죠? 0.5. 그럼 반으로 줄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0% 확대를 할 건데, 이거를 1.5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3/2. 여기 2분의 3이에요. 되죠? 그럼 만약에 66.666%로 줄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 하면 3분의 2가 되죠. 여기 66.66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우기 쉬울 거고요. 스케일 명령어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카피 옵션이 있어요. 카피 옵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여기도 레퍼런스 옵션이 있거든요. 자, R 입력해 볼까요? 네, 레퍼런스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이제 specify reference length, 기준이 되는 길이를 잡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디폴트 값으로 1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1mm이던 스케일을 1mm를 얼마로 바꿀래?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인치로 돼 있는 도면을 내가 착각하고서 그냥 미리 단위로 그려버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밀리미터하고 인치하고 차이는 25.4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25.4분의 1로 작게 그려진 거니까 여기다가 25.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인치 단위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의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쓰진 않고 그런 경우는 뭐 많이 생기는 일이 아니니까 좀 이 길이를 이 높이를 요 매지 간격에 맞추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베이스 포인트가 달라서 지금 당장은 맞추기가 어렵죠. 자, 포인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P 옵션 좋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옵션. P 옵션 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딱 맞게 돼요. 볼까요? 맞는지? 딱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스케일 명령을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되는 사람 손. 여러분들이 캐드 명령어 사용하는 게 학교에서 쓰는 거랑 실무 나가서 쓰는 거랑 쓰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실제로는. 물론 사무실에 가도 캐드를 진짜 무식하게 노가다로 막 키보드가 부서져라 우다다다다 우다다다 알고 보면 쓰는 명령어는 한 네 가지밖에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작업하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 하루 이틀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지능적으로 여러 번의 명령에 걸쳐서 끝날 거를 갖다가 한두 번의 명령만으로 끝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게 이제 스트레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치가 있는데 스트레치는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어제도 퀵 모드로 되어 있네. 이 퀵 모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명 계획을 하게 되면 매지를 이런 식으로 끊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오프닝 사이즈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매지 간격을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하는데, 스트레치는 예약가 없어요. 그냥 풀로 다 치셔야 돼요. 자, 스트레치 가지고서 이제 만약에 오브젝트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해보면 무브랑 똑같아. 이게 뭐야? 스트레치는 기본적으로는 무브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하면 무브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좌표 단위로 컨트롤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 입력하신 다음에 크로싱, 크로싱 윈도우 지정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제가 이만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까지 늘려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프닝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스트레치해서 크로싱 이만큼을 선택한 다음에 자, 매지 간격을 조정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자, 이 구간 전체를 다 들어 올릴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이 구간 전체를 다 들어 올릴까? 들어 올려 보니 매지가 조금 이상하게 남네.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림 잘라버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익스텐드 연장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트림 댄스 가지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정리하는 이런 수순을 거치게 되겠죠. 여기는 뭐 간격 조정해야겠지만, 그죠? 여기 스트레치를 사용하는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레이는 예약어가 AR로 돼 있어요. 네. 어레이는 말 그대로 이제 행과 열로 배열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돼 있고요.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선택하고 나면 이것도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딱 시작부터 옵션이 나와요. 렉탱귤러 어레이 방식이 있고요. 패스 방식이 있고요. 폴라 어레이 방식이 있어요. 렉탱귤러는 말 그대로 행과 오와 열을 맞춰서 직사각 형태로 배치하는 거고요. 패스는 경로를 따라서 배열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폴라 어레이는 구심점을 두고 방사상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본 값은 렉탱귤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렇지 않았거든.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옵션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컬럼스와 로우즈가 있습니다. 컬럼스와 로우즈가 있고요. 이 배열은 3차원도 가능해요. 이 어레이가 3D 어레이 명령이 사라지고요. 어레이에다 통합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3D 어레이 명령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D 어레이 명령이 삭제가 되고 어레이에 레벨스라는 게 나와서 Z축으로도 쌓아 올릴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몰라도 되고. 자, 컬럼스와 로우즈, 그 다음에 레벨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X, Y, Z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컬럼스 이거 약어가 COL로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COL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컬럼이 4개죠. 8개로 한번 늘려볼까요? 자, 6개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간격을 달라 그래요. 간격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간격이 564.59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600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600mm로 조정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로우즈. 자, 로우즈는 약어가 R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R 하나만 입력하면 되는데 3개로 돼 있죠. 4개로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우리가 아이템 간 간격을 이렇게 강제로 입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 전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되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이걸 이제 옵션 중에 보면 토탈 이런 게 있어요. 토탈. T 입력하시고요. 요거를 2500mm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2500mm에 총 4줄이 들어가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엑시트 엔터 치시면 종료가 돼요. 자, 그럼 변경 사항이 또 있어요. 옛날 어레이 명령하고 다르게 어레이가 끝나고 나면 얘가 블락으로 묶입니다. 이렇게 원바디로 묶여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편집하시려면은 아까 배웠던 explode 명령 가지고서 해체를 해주셔야지 개별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이 어레이 기능을 실무에서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 언제 많이 쓰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는 천장도를 그릴 일이 없어요. 그죠? 계획할 때 교수님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도 당연히 그려야 되거든요. 천장에는 뭐가 있을까? 고재영 들어왔나? 자리에? 네, 있습니다. 아, 천장을 딱 올려다보면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게? 전등과 환기구와 슬라브 그리고 변선, 배선 등등. 아니, 실링 안에 있는 건 안 보이지. 아, 실링 안에 있는 거 빼고. 빼고 보이는 것만. 일단 타일이나 패널 그리고 전등입니다. 또 있어. 스프링클러도 있잖아. 네. 화재 감지기도 있잖아. 소방 시설과. 당연히. 그치? 네.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엄청 많아요. 실제로 천장에 달려있는 것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카피 명령으로 못해요. 일단 어레이로 깔아놓고 위치가 안 맞는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카피로 하려고 그러면 집에 언제 가?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어레이 명령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이제 요 컬럼 로우 방식 말고 이제 폴라어레이도 마찬가지인데 폴라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술의 전당 그 메인 로비를 갖다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장 배열이 이렇게 등간격으로 안 돼 있겠죠, 그죠? 왜냐면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다 원형이기 때문에 그럴 땐 폴라어레이를 써야 돼요. 폴라어레이 한번 볼까요? 자, 복사해서 중심점이 어딘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중심점은 여기 있어요. 자, 이 지점이에요. 여기 중심점이고. 자, 어레이 하는데 얘를 어레이를 할 겁니다. 자, 옵션을 렉탱글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있는 폴러 어레이를 할 건데 중심점을 달라고 나와요. specify center poin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심점을 딱 지정을 합니다. 네,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렉탱글러 어레이 할 때처럼 이렇게 배열이 이미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 만져도 되고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 아, 교수님 이거 키보드 안 치고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내가 웬만하면 사실 이런 거 진짜 써라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거든요. 잘 읽어보면 이게 뭔지 보여요. 그래서 자, 전체 아이템 몇 개? 아까는 내가 이제 옵션 타이핑하는 걸 설명했으니까 이제 메뉴 쓰는 거 설명할게요. 아이템 몇 개? 자, 6개죠. 자, 9개 누르겠습니다. 탭키 누르시면 되거든요. 탭키 누르시면 되는데 9개로 변경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변수값들이 다 상호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between angle,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 각도가 40도일 때, 왜냐면 4, 9, 36, 360도죠. 4, 9, 36, 그죠? 360도. 그래서 360도일 때 이 between 각이 40도가 되는데, 그랬을 때 거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렉탱귤러 어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는 여기서 볼까요? 자, 앵글 비트윈 fill angle 이렇게 되는데 fill angle은 요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360도 돼 있으면 전체를 다 채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점이죠. 기준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다 채우는데 요걸 만약에 4분의 3인 270도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최초에 시작했던 각도 중심으로 해서 딱 4분의 3 구간까지만 9개를 채워요. 그러면 비트윈 앵글이 34도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각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암단을 빨리빨리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로테이트 아이템스 이 항목이 있는데 여기 그 아이콘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아이템 요걸 딱 클릭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방금 아까 전까지는 그 배열하면서 아이템이 위치한 해당 각도에 맞게 중심점에 대한 상대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아이템 자체가 자전하는 거예요. 자전을 하는데 이 아이콘을 꺼버리면 자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드 좌표축 XY축 기준으로 똑같은 그 포즈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죠? 상대 각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고 이걸 꺼주면 상대 각도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X축, Y축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각도 그대로 회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디렉션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그 키보드 옵션으로 있어요. 키보드 옵션으로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꺼주시면 방금까지는 어떻게 돌았죠? CCW 시계 반대 방향 돌았죠. 근데 지금은 CW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옵션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요 레벨이 아니라 딱 요 상위 레벨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엔터 치고 나오면 고정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블락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죠? 자, 요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됐냐면 어레이 작업을 통해서 배열된 아이템들을 수정하려면 어레이 명령어를 취소하고 다시 어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변경 가능하게끔 명령어가 수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p 에디트 명령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했어요. 폴리라인 에디트 명령인데 이 폴리라인 에디트 명령이 설명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서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명령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내가 못 봤어. 사실은. 그렇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알아두세요. 자, 폴리라인 에디트 명령 중에 옵션이 스플라인 옵션이 있어서요. 이 스플라인 옵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유연한 그 곡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이템 하나를 빌려옵니다. 이렇게 빌려왔죠? 빌려와서 이제 로테이트 할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 다 복습이에요. 이제부터. 자, 로테이트 할 겁니다. 로테이트 하는데 기준점이 여기 잡고 자, 레퍼런스 앵글을 써서 최대한 공면에 일치하게끔 이렇게 잘 놔줍니다. 자, 이제부터 롤러코스터를 탈 거야. 자, 어레이 간다, 어레이. 자, 직접 클릭 안 하고 그냥 L 뭐라 그랬죠? 라스트라 그랬죠? 라스트 아이템 요거를 지칭하는 예약어가 L이라 그랬어요. 자, L 하면은 선택됐죠? 키보드로 굳이 안 해도 돼요. 패스 갑니다, 패스. PA가 예약어예요. 그래서 패스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경로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패스 컵. 네? 셀렉트 패스 컵.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쫙 타고 가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베이스 포인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기준점.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옵션 쓰시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도를 따라 이렇게 쭉 돌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lign items, 요 옵션을 꺼주면 각도 변경 없이 자기 고유 각도로만 이렇게 돌게 돼요. 켜주면 패스를 타게 되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3D 어레이 명령이 삭제가 되고 어레이에 다 통합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Z 디렉션이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왜? 이 스플라인이 지금은 2D지만 3D 스플라인일 때는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 나선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원형 주차 램프 설치할 때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차 안 떨어지게. 그럼 가드레일을 지지하는 지주대를 나선 램프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리려 그러면 배치를 하려 그러면 뭘로 할 거예요? 어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3D 스플라인의 경사도에 따라 가지고 Z축 방향을 변경할 건지 말 건지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 램프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면 안 되겠죠. 이거 꺼야 됩니다 그때는. 그죠? 근데 만약에 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에 그 DNA 모형을 만든다. 이럴 때는 Z 디렉션 옵션이 켜져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굳이 안 보여줄 거예요. 이게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패스 방식이에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자, 질문. 질문 없어요? 교수님, 네. 곡선을 그릴 때요. 아크로 그리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면 그냥 스프라인으로 그리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스플라인은 그 공률이라고 하죠. 네. 임의의 점에서 탄젠트 값이 계속 변해요. 어, 그래서 아크로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기계가. 그러면 이제 곡선 형태의 건물을 만약에 저희가 설계하게 된다면은 예, 예, 예. 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아크로 그릴 수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설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건물의 외형을 잡는데 스플라인 썼다. 만약에 그럼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정도 올라가서 이제 BIM 과목 배울 때 하게 될 프리폼이 되는 거예요. 프리폼. 치수로 끊어지지 않는 형태. 이건 치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프리폼은. 예. 스플라인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국외나인 미술관 그 설계할 때 그래서 진짜 캐드팀이 족뱅이 쳤잖아. 그래서 나 이런 말 하면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프리폼 형태인데 그걸 패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이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게 되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상에서 그 레이저 분광기 설치해가지고 3천 공간좌표 다 잡아내서 그렇게 설치했잖아. 면이 맞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과제 있어요. 과제 있으니까 저기 LMS 아직 안 올렸는데 과제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예. 자, 질문 없죠? 여기까지 할게요.